네, 안녕하세요. 수동만입니다. 13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C 프로그래밍 13주차에는 12장 구조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2장이 우리가 사용하는 교재의 마지막 장이죠. 네, 그래서 교재에 대한 내용은 오늘로써 끝이 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동안 여러분들이 진행하셨던 과제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했던 문제들을 골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에 6월 29일 월요일에 시험이 예정되어 있죠. 네, 그때 시험을 치면 이번 학기도 끝이 납니다. 결국은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무산이 됐죠. 네. 온라인으로만 강의를 진행하게 됐고, 아마도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는 날은 시험날 밖에 없겠네요. 시험 때 여러분들 얼굴을 한번 보고 그러고 바로 작별이겠네요. 네. 네, 뭐 학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시점인데 조금은 색다른 경험이었고요. 근데 다음 학기도 좀 온라인 강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미리 준비를 좀 해야 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두 달 안에 종식이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네, 아무래도 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정확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이런 상황이 유지되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껏해야 시험 때나 이제 학교에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장에서는요, 다양한 데이터 타입의 변수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관리할 수 있는 구조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만약에 사람이다 라고 하면 사람의 나이, 이름, 성별, 학번, 학생이라고 치면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죠. 그러면 나이는 보통 int, age로 선언할 수 있고요. 이름은 캐릭터의 name, 배열로 선언할 수 있고, 성별은 이렇게 해서 f, female, male를 저장할 수 있게, 한 글자를 저장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겠죠. 학번은 int로도 할 수 있고, 문자열 배열로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도 할 수 있을 테고,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한 사람에 대한 정보인데, 같은 사람에 대한 정보인데, 이렇게 따로 저장되어 있는 게 되게 불편하죠. 그래서 이 정보를 다 묶어서 스튜던트라고 하는 형태로 묶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구조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자라고 하는 게 구조체고요. 그래서 구조체는 다양한 데이터 타입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자 정의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int, 차, 더블, 플로트 이런 것들 외에 여러분들이 임의로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데이터 타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세계의 데이터를 프로그램에서 보다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그러한 형태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선언해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름과 나이를 입력받아서 다음과 같이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볼 거예요. 네, 이름을 입력받고 나이를 입력받고 주소를 입력받은 다음에 이름, 나이, 주소를 화면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때 이 데이터를 모두 구조체에다가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예제입니다.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는 코드가 나와 있어요. struct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와 있는데요. 이 struct는 구조체라는 뜻의 단어예요. structure의 약자입니다. structure. 네, 그래서 structure인, 구조체인 person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데이터 타입을 만들어줘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조체로 person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데이터 타입을 만드는데 이 데이터 타입은 20글자짜리 캐릭터와 정수형 나이와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100글자짜리의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어 라고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name과 age와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는 구조체가 됩니다. 이래서 구조체를 하나 선언을 해줬어요. 끝에 세미콜론이 있는 거, 중괄호가 끝난 다음에 세미콜론이 붙는 몇 안 되는 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구조체를 선언할 때에는 반드시 세미콜론이 붙는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메인 함수에서 struct person하고 person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구조체 person의 데이터 타입으로 person1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줘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변수 이름이 되는 거고요. 얘는 데이터 타입이죠. 구조체 데이터 타입 이름이 되죠. 요 이름과 같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struct person 구조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person 구조체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럼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printf하고 scanf에서 문자열을 입력을 받는데 person1의 이름이라는 변수, 즉 얘 구조체 타입으로 person1을 만들었는데 얘 안에는 name도 있고 age도 있고 address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위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마침표 형태의 얘를 우리는 직접 멤버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라고 부릅니다. 직접 멤버 연산자라고 부르는데 이 직접 멤버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person1이라는 구조체 변수에 name이라는 문자형 배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입력한 것이 이 name에 저장이 되겠죠. 나이를 입력할 때에도 person.age, person1.age, 주소를 입력할 때에도 person1.address 라고 작성을 하면 이름이 여기에 저장이 되고 나이가 여기에 저장이 되고 다시 주소가 여기에 저장되겠죠. 그럼 출력을 할 때에도 person1의 name, person1의 age, person1의 address 이렇게 %s, %d, %s로 출력을 하면 이와 같은 형태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코딩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샵 include stdio.h 스탠다드 인풋 아웃 헤더 파일을 하고요. 앞에 왜 공백 문자가 들어갔지? struct person에 대해서 선언을 한번 해봅시다. name이 멤버 변수로 들어가고요. age라는 멤버 변수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100글자짜리 address라는 멤버 변수도 존재를 한다. 저기 오타를 냈네요. 자, 그 다음에 메인 함수를 만들어 주고요. 자, struct person의 person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person1의 name에다가 문자열을 입력받아서 저장해줘 라고 입력을 했고요. 이번에는 당신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하고 다시 입력을 받기 위해서 scanf 이번에는 정수를 입력받아야 되니까요. 하고요. person1의 ag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당신의 집 주소를 적으시오 라고 하고 문자열이니까 %s 그 다음에 person1의 멤버 변수 address를
에다가 네,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네, 저장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해 봐야 되겠죠. 네, 이름은 %s로 출력을 해야 하고, 얘는 person1의 name에 저장되어 있다. 멤버 변수 name에 저장되어 있다. 이번에는 나이는 %d로 출력을 하고, 네, person1의 age라는 멤버 변수에 저장되어 있다. 그리고 주소는 다시 %s고요. 네, person1의 어드레스에 저장되어 있다. 멤버 변수 어드레스에 저장되어 있다. 네, 이렇게 하고 출력을 해보면 제가 언어를 선택 안 해놨네요. 네. 왜 이렇게 느리죠? 제대로 실행이 안 되네. 네, 현재 서버가 상황이 안 좋은 모양입니다. 실행이 제대로 안 되네요. 아, 네. 제가 입력을 안 해놨네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런 제가 실수를 해서 입력을 안 해놓고 지금 실행을 시켰습니다. 죄송하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얘가 자동으로 끝날 때까지. 인풋 값을 입력을 안 해놨습니다. 자, 인풋 값에 네, 구조체 24살 대구광역시 뭐 이렇게 해놓고 출력을 해보면 네. 응? 왜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되죠? 아, 네. 여기 주소 연산자를 안 붙였네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름, 구조체, 나이 24세, 주소 대구광역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살펴보셨고요. 네. 그러면은 구조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구조체를 선언을 할 때에는 구스트럭트라고 쓰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구조체의 이름을 쓰는데 얘는 식별자 규칙과 동일합니다. 변수나 함수의 이름을 만들 때의 규칙과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괄호 사이에다가 여러분들이 추가하고 싶은 자료형과 변수명을 집어넣어 주고 마지막에 중괄호 닫고 세미콜론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신 이런 소스코드와 같은 형태로 네, 구조체를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구조체는 여러가지 자료형을 가진 변수들을 하나로 묶어서 자료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의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구조화해서 저장과 사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형태의 자료 구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조체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쓰이고 이 구조체가 나중에 발달을 해서 네, 객체, 클래스라고 하는 형태로 발전을 하는 거니까요. 이 스트럭트가 되게 중요한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struct person하고 person1 하면 person1이라는 변수를 만드는데 구조체인 person의 타입으로 person1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줘 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person1도 만들 수 있고 2도 만들 수 있고 3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만큼. 그래서 person으로 정의된 구조체를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변수를 선언해서 사용해야 되고요. 그래서 struct person1, person p1 이런 식으로 해서 변수 p1을 선언해서 person 구조체 형태의 변수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종의 구조체는 이런 틀이고요. 이 틀을 바탕으로 해서 person1도 만들, 홍길동도 만들 수 있고 구조체도 만들 수 있고 시언어도 만들 수 있고 같은 형태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person1, person2, person3와 같이 다양한 객체들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이라는 person이라는 툴로 구조화되어 있고 하지만 이 값이 뭐가 세팅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특정한 사람을 나타낼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단독적인 객체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화된 틀을 이용을 해서 자료를 관리하고 저장할 때 이 구조체를 사용하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동일한 방식으로 이번에는 음식의 이름과 재료의 종류들, 여기서 중요한 거 띄어쓰기 없다는 겁니다. 띄어쓰기 없이 해야지만 하나의 문자열로 저장이 되니까요. 띄어쓰기 없이 입력을 하고 조리시간 입력을 하면 입력한 음식 정보는 짜장면이고 재료는 뭐고 조리시간은 이거다. 이렇게 화면을 출력을 해주자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돼요. 앞에 소스코드를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니까 뭐 food라는 스트럭트를 만들어서 name, 뭐 ingredient, 그 다음에 뭐 time, 뭐 이런 식으로 선언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음식 이름은 20글자 이내, 재료는 100글자 이내로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20글자 이내면은 한글로 치면은 10글자입니다. 영문 20글자이기 때문에 한글로는 10글자고요. 네. 그래서 20자의 문자열을 사용해야지 한글 10글자를 저장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 우리가 입력할 수 있는 음식 이름은 10글자짜리입니다. 그럼 10글자짜리의 음식 이름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실제로 name하고 21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제일 뒤에 넓은 자가 저장될 공간을 확보해 줘야 하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선언해 주시면 돼요. 얘는 그러면 얘는 네.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 되겠죠. 101칸으로. 네.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두 명의 이름과 국어, 영어 점수를 각각 입력받아서 각 과목의 합계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출력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이름 점수 2개, 사람 이름 점수 2개. 그래서 점수 2개를 갖는 구조체를 만드는데 이 구조체는 네. name, 그 다음에 int, 한국어, int, 영어,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게 저절로 떠올라야 이제 조금, 네, 코딩이 간단해질 겁니다. 이렇게 받으면 이제 얘네들을 이용을 해서 국어 점수의 합계와 영어 점수의 합계, 두 사람의 합계를 이렇게 더해주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어떻게 하느냐. 스튜던트라고 하는, 구조체를 만들고요. 이름을 저장하기 위한 name이라는, 네, 문자형 배열과, 한국어 점수를 넣을 수 있는 코리아 스코어, 영어 점수를 입력할 수 있는 잉글리시 스코어라고 하는, 네, 두 개의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struct student 형인 human1이라는 변수와 human2라는 변수를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human1의 이름을 입력받고 human1의 한국어 점수 입력받고 human1의 영어 점수를 입력받고 human2의 이름, human2의 한국어 점수, human2의 영어 점수를 입력을 받아서 네, 이제 출력을 하는 거죠. human1과 human2의 국어 점수 합계는 네, human1.koreascore 플러스 human2.koreascore 그리고 human1과 human2의 영어 점수 합계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네,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쉽게 해결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얘도 타이핑을 해보도록 하죠. 네, 먼저 네, struct 네, student 해서 네, 20바이트짜리 문자열과 네, int korea score, english score를 선언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struct student 타입으로 네, human1과 human2를 선언해 주고요. %s 한 번에 갈게요. 얘 그냥 여러 번 치기가 힘드니까 제가 한 번에 가겠습니다. 원의 name, 원의 얘는 정수니까 또 주소 연산자 써줘야죠. 까먹을 뻔했네요. 네, 코리아 스코어, 휴먼 원의 영어 스코어 입력을 받고요. 네, 이거 지금
발표 자료에 나와 있는 6줄을 2줄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편하신 거 쓰시면 돼요. 네. 네. 휴먼, 이거 못하네요. 휴먼2의 코리아스쿨. 휴먼2의, 주소연사도 또 빠졌네. 예, 영어스쿨을 했습니다. 여기도 오타네. 왜 제가 오타를 내죠, 제가?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입력은 다 받았고요. 이제 출력을 하면 되겠죠? 네. printf %s와 %s의 국어 점수 합계는 %d입니다. 하고, 네. 휴먼 원의 name, 휴먼2의 name, 휴먼 1점 한국어 점수 더하기 휴먼 1점 2점 한국어 점수 하면 출력이 되겠죠. 네, 좀 기니까 복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영어 점수를 출력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얘만 0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일하게 실행이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네, 이번에 입력값 미리 넣어놓겠습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네. 홍길동은 100점에 55점이고 구조체는 60점에 45점이다 라고 입력을 해놓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동일하게 실행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구조체를 사용하시면 돼요. 얘는 로직과 관련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용 방법이니까 오히려 if문과 for문을 배울 때보다는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네.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 네. 그럼 얘를 조금 더 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는 없을까라고 하면은 얘를 변수 2개니까 배열로 바꿔보자 라는, 그래서 휴먼이라는 배열을 2개짜리 원소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struct student 타입의 배열, 그래서 구조체는 배열로 만드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i라는 변수 만들어주고 for문을 이용을 해서 2번 입력을 받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하죠. 사실 여기에서 이렇게만 바꿔주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네. 왜 2개가 입력됐지? 대신에 네, 이렇게 하고 form은 왜 이게 있죠? i는 0부터 2까지 i 플러스 하고 얘는 이제 필요 없죠? 네. 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대신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는 네. 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이 네.
네, 이렇게 해주면 네, 동일하게 실행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개가 있으면은 이제 이런 배열 형태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구조체를 배열 형태로 사용을 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의, 즉 여러분들의 성적을 처리할 때도 사실 프로그램을 작성을 한다면 이렇게 구조체로 만들어서 배열로 여러분들 수강생이 40명 정도 되니까 뭐 한 40개짜리 배열을 만들어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중간고사 평균도 내보고 기말고사 평균도 내보고 출석 점수 평균도 내보고 뭐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종합해서 여러분들 한번 혼자 해보기를 진행을 해볼 텐데요. 멤버 변수로 학생의 이름과 국어 점수, 영어 점수를 입력을 한 다음에 네, 여기 못하네요. 네, 국어 점수 및 영어 점수, 국어 및 영어 점수의 평균을 구하는, 방금 전에 구했던 거에서 나누기 2만 해서 출력을 하면 되겠죠. 네. 근데 여기서는 5명입니다. 그러면은 배열로 5개짜리 만들어서 이 값을 미리 입력을 받을 수 있게 아까처럼 이렇게 해놓고 네,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출력할 때 네, 나누기 5가 되겠네요. 얘는 네, 합계를 구한 다음에, 그럼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얘도 뭐 썸으로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 과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문제 들어가기 전에 네,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